서울중앙지방법무사에서 정보화위원을 맡고 있고요. 정보화위원을 맡고 정보화위원 맡고 계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그 파워를 갖고 계시나요? 대충 서열로 따지면 제가 넘버 4까지 들어봤거든요. 거의 한 넘버 한 12 정도. 넘버 12도 있어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이경석 법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든지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중앙에 우리 새로운 법무사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예, 법무사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경석 법무사라고 하고요. 법무사 시험으로는 19기이고 2014년부터 법무사 등록을 해서 뭐 소개를 자꾸 보고 읽으시네요. 예, 한 7년 차로 법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법무사TV 출연하신 어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요. 예, 어제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래도 잘 보고 있고요. 예.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제 지인들도 막 이렇게 구독을 막 하더라고요. 구독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구독을 시키셨어요? 네, 구독을 좀 시켰죠. 50명 이상은 시키셨죠? 그 정도는 아직 못했는데. 네, 넘버 12라서. 오늘의 그 준비해 오신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법인 설립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설립하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업무는 법무사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법무사들이 직접 이렇게 설립을 진행하고 여러분들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오늘 그래서 법인 설립의 절차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어제 밤 한숨도 못 주무시고 연구를 해오셔서 지금 사실은 안 보이지만 이 노트북에 빽빽하게 좀 더 키워놓으시지 많이 줄여놓으셨네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 설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설립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설립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소규모 회사 기준을 10억으로 정한 것은 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상법에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초기 자본금을 10억 미만으로 하여 설립하십니다.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금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적으로도 덜 들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례가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발기인 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고, 주금 납입 증명을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사회 구성 의무가 면제되고요.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됩니다. 좋은 게 많네요. 예,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10억 미만으로 설립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특례인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정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이름인 상호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상호는 한글로 정하셔야 하고 숫자도 함께 쓸 수는 있는데 숫자만으로 상호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문도 같이 기재를 할 수는 있으나 상호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이고, 영문은 그냥 편의상 한글 상호 옆에 괄호로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 유종희 법무사님이 또 상호 특강 명강의를 한번 해주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나요? 예. 상호의 경우에는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점이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정말 똑같이 읽으시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동일상호 검색하는 거 했었죠. 충분히 다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상호에 어떤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들을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서 최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호 쓰시면 안 됩니다. 상호에. 쓰시지 말아야 될 상호가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그 다음에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본점 소재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회사의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실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가 되고, 서울 시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런 중과가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이 우리가 중과세 지역이잖아요. 서울에서 중과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습니다. 말씀 좀. 구로구의 구로 3동, 그리고 금천구의 가산동 같은 지역은 중과가 제외되긴 하는데, 가산동이나 구로 3동이라고 해서 모두 중과 제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 이제 문의를 하셔서 이제 임대차 사업장으로 쓰시려는 장소를 한번 물어보셔서 여기가 중과가 제외되는 지역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법무사들이 다 또 컨설팅을 해드리지 네, 않습니까? 정확한 그렇죠. 주소를 알려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중과되는지 비중과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자택 주소지를 과연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맞아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영위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뭐 일반적인 사무 업무 같이 주거용 공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뭐 제조업 같이 상식적으로 주거용 공간에서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등기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 신청이 아마 반려가 될 겁니다. 네, 요즘에 실사를 나와서 꼭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조업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등기됐다고 법인 설립했다고 네. 생각하는데 등기하고 또 별개더라고요. 네, 사업자 네. 내는 거는. 세무서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그렇죠. 다 알려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을 정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이 있었어요. 5천만 원. 근데 상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그게 폐지가 됐고요. 이론상으로는 100원으로도 회사가 설립이 가능한데 주식을 이제 한 주만 있으면 회사가 설립이 되니까 상법의 주식이 한 주당 최소 100원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나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아마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100원으로 설립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00원 안 해보셨죠? 아, 저는 안 해봤어요. 해보셨나요? 법무사님 저 해보셨어요? 100원을 최소 단위 얼마? 100만 원 정도. 네. 네. 저는 10만 원도 해본 적 10만 원도요? 네. 저도 50만 원 설립해본 적 있어요. 네. 10만 원을 의뢰인이 이렇게 네, 결정을 해줘서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근데 네. 나중에는 결국은 증자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그렇죠. 뭐 관할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요하는 사업들을 수행하시려면 자본금 제한이 있긴 합니다. 국외 여행업은 3천만 원, 부동산 중개업은 5천만 원, 일반 여행업은 1억, 뭐 건축공사업 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자본금을 이 금액에 맞게 설립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한 주당 이제 액면 금액을 정하셔야 되는데 뭐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고요. 통상 뭐 100원이나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같이 딱 떨어지는 단위를 선호하십니다. 그럼 혹시 우리 이영석 법무사님은 예. 어디서 사무실을? 저는 역삼역 근처에서 사무실. 강남 테헤란로 그쪽. 예, 그쪽이고요. 거기 네. 계세요? 네. 이런 좀 법인 설립을 하시는 다 이유가 있겠네요. 예, 법인 설립도 많이 하고 네. 이런 회사 관련된 업무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을 많이 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발행할 주식 총수 이제 하셔야 예, 됩니다. 그렇죠. 이제 회사 발행할 주식 총수를 정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추후에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규정한 거라서 최대한 많이 잡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을 정하셔야 되는데 현재 또는 향후에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건축자재 도소매업, 일반 음식점업처럼 이제 하시려는 업무를 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하시려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할 것 같은 업무가 있으면 등기하실 때 다 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하려면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할 단계부터 저는 보통 의뢰인 상담하면 향후에 좀 할 사업들이 있냐 해서 그런 것들도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시네요. 예. 주주랑 임원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주주와 이사는 최소 1명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주 및 이사, 그러니까 대표자를 한 분이 겸하시고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서 이사나 감사 한 분을 모셔옵니다. 이 조사보고자는 회사가 설립 과정이 뭐 어떤 법령이나 정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사람인데 실무상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가까운 사람을 조사보고자로 모셔오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을 못 모셔오면 공증인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공증인한테 의뢰를 하면 이게 2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지인분들을 모셔옵니다. 가끔 상담 오시는 분 중에 1인 회사도 가능한데 왜 그 주주가 아닌 사람이 뭐 임원으로 들어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사 보고서 때문에 꼭 주주가 아니신 분이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상법 규정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하셔야 될 거는 다 끝났고요. 준비하실 거는
주주분들은 일반 도장 있으시면 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한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거. 예. 그 잔고증명서가 꼭 대주주의 어떤 그 잔고증명서 해야 되나요? 은행 잔고증명서는 아무 주주분이 아니라 주주분들이 여러 분 계실 때는 대표 주주분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오시면 됩니다. 등기 임원 되실 분들은 이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본은 안 되나요? 등본도 됩니다. 예. 꼼꼼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소요 비용인데요.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실 때는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 돈 얘기를 마지막에 함으로써 끝까지 보도록. 맞습니다. 자본금의 0.48%의 등록면허세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요 금액이 13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 13만 5천 원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본금이 한 2,810만 원 정도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든 2,800만 원짜리를 설립하시든 공과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자금의 여력이 되신다면 이렇게 금액을 한도에 맞게끔 해서 설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점 소재지 말씀을 드릴 때처럼 어떤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이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방금 말씀드린 자본금의 0.48%의 등록면허세에서 3배가 이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 법무사 보수가 있으시고 어쨌든 한 2,800만 원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셔도 한 1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설립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뭐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또 법인 설립 업무를 이렇게 알아보시면 그 인터넷에 그 뭐 무료 법인 설립이라는 좀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법인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꼭 법무사를 직접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지 나중에 뭐 설립 과정에 있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또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법인 설립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이렇게 또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법인 설립할 때는 꼭 법무사를 직접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법인 설립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